앞으로도 그렇고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안녕하세요. 용주TV 강홍수입니다.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다고 지난 시간에 예고도 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수익형 자산에는 배당주,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태양광 발전소, 다세대 다가구 주택, 상가, 지식산업센터 뭐 이런 등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당주, 미국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배당하는 그런 배당주 상품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주식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이든 해외 주식이든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 않은데, 안 하는 이유가 뭐 대단히 거창한 철학이 있는 건 아니고 어렵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투자입니다. 아파트 투자. 아파트 투자는 대부분 시세 차익을 보려고 오를 만한 집을 삽니다. 근데 대부분 친구들 중에 이제 오르지 않을 만한 지역에 집을 사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제가. 야, 여기는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이 아파트를 샀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 난 오르고 내리는 게 관심 없어. 그냥 실거주로 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파트라는 거는 내가 살 수 있는 소비재 중에 가장 비싼 거거든요. 제가 거주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왕이면 오를 수 있는 거에 투자해놓고 거기에 깔고 앉아 있어야 나중에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살다 보면 이 아파트 가격이 2배 올랐다. 그러면 내가 그 돈을 투자 수익을 낸 거거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신축으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월세를 주는 것과 구주택에 있는 아파트의 월세를 주는 것과 아주 소형 평수에 투자를 하는 걸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가장 소형 아파트, 24평 이하의 아파트들이 가격 대비 월세를 받는 수익률이 높게 잡힌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라는 게 있습니다. 취득세가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입니다. 그런 아파트들은 취득세가 1%만 내고 있으니 이런 투자도 취득세도 적게 들여서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가격 대비 수익률이 높게 잡혀 있어서 월세 받기에 매우 좋은 주택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대형 아파트, 좋은 아파트들을 사서 월세 줄 수도 있겠지만 그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는 금액도 낮으니까 조금 모은 종잣돈으로 투자하기도 좋으니 소형 아파트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게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이거 투자하면 돈 번다 이런 말씀보다도 이렇게 투자하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라는 건 오피스와 텔의 합성어입니다. 사무실로도 쓸 수 있고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한 호씩 분양해서 각자 이제 판매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판매한 오피스텔을 내가 주는 베이스로 운영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도 수익형 부동산 중에 하나인데, 텔의 단점이 지방에 있는 오피스텔은 잘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방이라고 하는 거는 수원 이남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원 이남에 있는 오피스텔은 분양가보다 높게 가격이 책정된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내려갔다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대부분 분양가보다 낮게 가격이 형성돼 있으니 분양받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그래서 대부분 서울에 있는 이 대도시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오피스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가격이 형성이 되고 가격이 유지되고 있지만, 지방에 있는 오피스텔들은 대부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 따지자면 오피스텔은 한 칸씩 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매우 쉬운 자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더 내려갈지를 예측하기라는 거는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한번 투자하는 방법의 하나의 요소로 생각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태양광 발전소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청년들 잘 아시겠지만 AI 시대도 다가오고 해서 데이터 센터라든지 전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그러려면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다 전기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전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전기는 부족해 갈 거고요. 그러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많은 것을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대략 태양광 발전소는 최소 단위가 100kW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100kW 태양광 발전소를 지금 분양받아서 투자하려고 하면 한 2억 3천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한 1억 5천 정도는 대출이 된다.
거기에 뭐 취득세라든지 뭐 간단한 비용들을 내다 보면은 한 8천, 9천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달에 180에서 200만 원 이상, 220만 원 요 사이 정도의 수익이 들어온다. 그럼 거기서 1억 5천에 대한 이자를 빼고 나머지는 내가 수익으로 창출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소는 한국전력과 계약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를 무조건 사주고 있어서 한전에서 다 검침해서 알아서 저한테 얼마 계산서 끊어주세요 라고 문자나 메일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만 하면 정확한 날짜에 나한테 돈이 입금되고 있죠. 태양광 발전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소득이 합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양광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소득의 92%를 경비 처리해주고 있어서 실제 8%에 대한 수익만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가벼운 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태양광 발전소는 20년 정도 사용하면 그 연한이 다 된다고 합니다. 연한이 다 돼서 발전 효율이 떨어지면 다른 발전소로 리모델링 하거나 뭐 폐기하거나 이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쉽게 생각해서 연립주택, 빌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빌라라고 부르는 것들은 다세대입니다. 다세대. 호마다 등기 권리증이 각자 나오는 거고 다가구는 하나의 건물인데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밑에 상가도 있지만 이거는 하나의 건물로 따져서 한 주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각 호마다 월세를 받거나 1층 상가에 세를 줘서 세를 받는 구조. 그리고 내가 주인 세대에 살거나 아니면 난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주인 세대도 세를 주는 경우. 이런 거를 다세대 다가구 투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전세제도라는 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굉장히 낮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를 끼고 구매한 경우에 이 주택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다세대 다가구가 앞으로 10년 후에 더 오를 건지 10년 후에 가격이 내릴 건지 그런 걸 잘 공부하셔서 내가 사서 월세를 받다가 나중에 10년 후에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찾는다면 가장 좋은 투자 중에 하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 투자 참 좋죠. 상가 투자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 사실 딱히 해줄 게 없습니다. 세입자가 알아서 인테리어하고 세입자가 알아서 관리비 내고 세입자가 알아서 간판 달고 다 합니다. 나갈 땐 알아서 다 철거해주고 나갑니다. 상가 투자가 어려운 부분이 상가 투자는 그 건물의 퀄리티, 건물의 질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목을 보는 투자거든요. 대부분 신도시 같은데 상가 분양한다고 해서 투자했다가 실패 보신 분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상가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신도시의 상권에 투자하지 말고 지금 이미 활성화돼 있고 월세가 정확히 발생하고 있는 확인된 곳에 상가에 투자하시는 게 안전한데 상가 투자는 상대적으로 전세 베이스가 없이 월세 베이스다 보니까 투자금이 좀 많이 들고 세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서 감면해주고 이런 혜택이 별로 없어요. 상가는. 그래서 버는 대로 족족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투자다 보니까 쉽지 않은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 공장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공장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지을 데가 없어요. 공단에. 그래서 상업존에다가 아니면 공업존에다가 위로 공장을 높이 지은 거예요. 그게 아파트형 공장인데 이 아파트형 공장이 어느 순간에 이름이 바뀌어서 지식산업센터다라고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요즘 지식산업센터는 공장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은 그나마 거기는 밀집되어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이 되고 매매가 되고 높은 가격에 팔릴 수도 있겠지만 지방에 있는 이 허벌판, 논두렁, 밭두렁 이렇게 널려 있는 데다가 지식산업센터를 져놓고 분양을 한다면 그게 누가 들어오겠어요? 서울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연구 R&D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 사무 공간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를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수요보다는 실제 뭔가 생산하고 제조하는 그런 공장이다 보니까 그런 공장들은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고 지식산업센터 투자는 안 하시는 게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수익형 자산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투자들이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공부해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이템들을 하나하나씩 배워나가서 이 중에 내가 뭘부터 먼저 투자하는 게
내가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인지에 대한 거를 한번 알아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투자할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돈을 모아서 종잣돈이 마련됐을 때 투자하는 건데 그 마련되는 과정까지 공부하고 어떤 걸 먼저 투자하고 어떤 걸 나중에 투자하고 이런 건 투자하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 나가려는 거지. 네, 이런 거에 투자를 모두 해서 부자가 되라라는 말은 아니니까 투자 자산을 하나하나씩 공부해 보시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